안녕하세요. 정은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책은 지난 2010년에 출간된 불편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300, 그리고 오아시스, 밀양 등의 영화와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등 다양한 작품들을 예로 들어서 인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논술 과제나 또 수행평가 과제로 많이 익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몰라도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책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저희 성인들은 인권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인권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도 함께 배워본다는 취지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모든 부분에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 싶은 그런 내용들도 존재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두식 교수님이 크리스천이시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진보적 그리고 개혁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 책은 청소년 인권, 또 성소수자 인권,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노동자 인권, 또한 검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인종차별, 제노사이드와 같은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모든 부분을 다 소개해 드리기에는 시간상의 문제도 있으니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 인권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자신의 딸에게 찾아온 사춘기로 인해 당황했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은 아빠처럼 찌질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외치며 공부를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작가는 친한 선배에게 욕설이긴 하지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은 모든 인간에게는 일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해진 양을 사춘기에 다 써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서 그 양을 소비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죽기 전까진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랄을 쓰는 것이겠거니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도 했습니다. 사춘기의 호르몬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저 법칙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작가님을 포함해 실제로 사춘기 청소년을 둔 많은 부모님들이 지랄 총량의 법칙 덕분에 위로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작가는 물론 아내까지 교수인 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 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작가는 딸의 사춘기를 거치며 딸의 공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에서 자연히 공부에 대해서 사라지자 이 딸의 지랄도 자연히 멈추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일을 계기로 부모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라는 직업에 필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지 기대나 닥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사춘기 자녀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청소년 인권 부분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성 인권 파트입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꼭 집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저는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김치로도 때리고 피자로도 때리고 한국 드라마에서는 따기 장면이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또 여자 주인공을 차에 태우고 달리면서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이렇게 협박하는 남자 주인공이 멋진 남자 주인공으로 비춰진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동차에 강제로 태우는 사람은 사귀지 말고, 따기 때리는 사람도 빨리 정리해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알게 모르게 폭력이 당연시되어 있었던 우리 드라마.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아넘긴 장면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장면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뒷세대들이 폭력을 멋있고 당연한 것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저는 직접 겪은 것이 아니면 완벽하게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에 누군가의 인권을 논한다는 것에는 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김두식 교수는 청소년도 아니고 성소수자도 아니고 남자이고 또 비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주류 기독교인이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말하기도 그렇고 지식인 계급이고 토종 한국인이라 국내에서는 인종차별을 받을 일이 없으니 어찌 보면 이 책에 언급된 계층에는 단 하나도 속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김두식 교수는 자신의 한계나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내보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김두식 교수의 바로 그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인권은 뭔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작가는 아내와의 대화를 일부 책에 실으며 이 책을 지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대접받는 것을 원한다면 나 또한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의 시작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그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이해하려는 행동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즘 경비원 갑질 사건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